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성과 공유제, 성과. 중소기업하고 근로자 간 성과 공유제 제도를 좀 볼게요. 성과 공유가 성장의 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장 키. 이것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성과 공유 제도는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비례해서 약간 폭이 적게 축소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경제 인력난 해서 뭐 다 아까 앞에서 말씀 그런 데 비슷한 성과 공유, 함께 성장한다. 그런 채용하기가 좋다. 이걸 가져간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세제 혜택이 있었죠. 요것도 이제 세제 혜택이, 성과 공유기업 지원 혜택이,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이게 공제 세액은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15%를,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과급이라 하면은, 우리가 영업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 이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성장했을 때, 그 성장된 금액을 가지고 직원하고 나누겠다. 성과급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성과 공제예요. 그러면 이익이 성장률이 5% 이상 났는데 그 이익이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이 가령 뭐 3억이 나왔다 이거죠. 3억.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가지고 나눠줬을 때 1인당 뭐 50만 원씩 이렇게 성과를 공유한다라는 게 그게 성과 공유 기업인데요. 그게 그 성과 공유한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공제를 해준다는 15% 성과급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공유 근로자에 대해서. 위에는 이제 법인이죠. 근로자에 대해서 세액 감면해줘요. 성과급의 50% 받은 것에 대해서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늘어났는. 이렇게 좀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를 매년 급여를 올려주는 기업이 있다 가정할게요. 5% 정도씩. 5%, 10%. 근데 급여를 올려주는 방식도 좋지만 성과 공유 기업 제도를 가져와서 성과 공유를 하면서 5%, 10% 인상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으면 50% 세액 감면 받아서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과급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를 받아서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안 돼요. 외국인 근로자하고 성과공유가 내국인 근로자로 돼 있어요. 내국인 근로자로서 또 다음에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단기 시간 근로자는 성과공유 기업 제도로 가져갈 수가 없다. 임원, 최대 주주, 사장님의 자녀는 성과공유기업으로 가져갈 수 없다. 제도로 가져갈 수 없다. 최대 주주와의 특수관계자. 그 다음에 급여.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할 수 없어요. 고용유지 조건이 있어요.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안 돼요. 늘어나야 돼, 인원이. 실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괜히 번거로운 우리는 성과공유 기업을 가져갔다는 나중에 세액 혜택이 하나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용도 나가고 이런 사람도 꽤 많더라. 제대로 알고 제안을 하고 제대로 알고 컨설팅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제 혜택은 어디가 있냐면요. 조세특례 제한법 속에 들어있어요. 세액공제 아까 이런 내용들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해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 일몰이네. 조세특례 제한법은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5%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년 12월 내년까지죠.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 하고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이걸 활용해서 또 영업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항상 일몰 없어진다 그러면 왠지 초조감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4년 12월 31일까지 끝날 수도 있고 또 이게 연장될 수 있어요. 27년 이때 가서 일몰이 국회에서.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24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를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팩트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과공유 기업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 근로자는 24년 이것도 12월 30일까지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50% 상당한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안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리고 다 넘어왔어요. 그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른 금융지원제도가 있어요. 금융지원제도가 뭐냐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자격을 부여할 때 우선해서 부여해줘요. 정부 정책자금 받을 때 유리하다는 의미. 이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는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자리 창출 촉진 인재 육성 부분에 대해서 또 우선해서 지원해준다. 이 성과공유기업 제도를 갖고 있는 데 대해서 가점이 있어요. 가점. 무슨 일을 할 때 가산점이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 지원 사업, R&D라든 순출, 이 평가할 때 일자리 평가 점수에 반영해서 플러스 해준다. 유리하다는 거죠.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도 점수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병역 지정업체 선정할 때도 점수가 가산이 돼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우수기업의 대표자를 존경받는 기업으로 매년 선정해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기업을 홍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공유기업에 대해서 모범기업 우수사례집을 수록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법에가 이게 이제 근로자 성과공유제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근로자와 성과공유를 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성과공유기업이라 하면서 우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작성해, 사전에. 나 사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로 도입해야 된다는. 사전에 성과 공유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를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성과 공유 기업 확인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되고, 최소 뭐죠? 3개월 전에, 성과급 지급하기 기준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은 성과 기준 3개월 전에 작성을 해야 되고, 성과 기준을 서면으로 약정해 줘야 되고, 성과금은 반드시 현금 또는 주식으로만 지급 가능해야 돼요. 현금 또는 주식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요건을 보면은 연간 총급액에서 성과급이 제한된다. 연간 총급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돼요. 성과급이 늘어난 거는 빼고 연간 급여액이 전년도에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 4천만 원이었다. 그러죠. 4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성과급이 1,000만 원 나갔다고 해서 5천만 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과급 빼고 4천만 원 이상을 유지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성과급을 2천원 나가고 3천만 원 급여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성과 공유 금액이 연간 35만 이상. 무슨 1인당 성과 공유 금액이 35만 이상을 줘야 돼요. 35만 미만으로 주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공유를 할 때 확인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뭐냐면 약정서. 좀 전에 서면으로 만든 약정서. 약정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함이 없어요. 당사자들끼리 잘 작성하면 돼요. 약정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급여명세서는 또는 임금대장. 이건 임금대장을 제출할 때는 세무사 확인피를 받아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성과 공유를 해서 이런 지급 내역을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제출해 주면 성과 공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면 확인서가 나와요. 좀 있으면 확인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확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확인 신청을 하면 별지 1호 서식은 최고만 나와요. 중소기업 근로자 간 성과 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로 치면 5조 1항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이 있어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이 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성과 공유 기업 확인 신청서 이 별지 1호 서식 여기다가 쭉 작성하면 돼요. 쉬워요. 성과 유형을 성과급 지급 유형이겠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한 여기다 체크 성과 공유 기업 도입에다가 체크하면 되고요. 이 외에도 제도가 많거든요. 성과 보상 공제 사업이라든지 임금 수준의 상승, 우리 사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뭐 여러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온 내용은 성과급 지급, 성과 공유 기업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중소 어디다 신청해요? 그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접 만나서 신청해요? 제가 빨간색 표시해놨죠? 어디다 신청하라고 그래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 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온라인 다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여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대로 업로드 시켜주면 돼요. 간단하다는 모든 절차가 아주 간단해요. 그럼 이렇게 신청했으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오케이를 해줄까 안 해줄까요? 직접 오케이를 해줘야 돼.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뒤에 내용을 좀 볼게요. 성과 공유 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디스퍼베가 신청하고 나서 유효기간은 1년. 1년 단위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신청하면 한 2, 3일이면 나오는 것 같아요. 2, 3일이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별 이의 제기할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성과 공유 기업 확인서 해가지고 이런 양식에다가 이렇게 사업자번호, 기업명, 대표, 유효기간 이렇게 쭉 해서 체크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도장을 딱 찍어서 나와요. 도장 안 찍히면 무효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신청했던 기업이에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성과 공유 기업 확인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장 빵 찍혀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하는 과정이 어렵냐?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 절차대로 쭉쭉쭉 따라가면 돼요.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죠?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약정서를 만드시면 돼요. 약정서하고 아까 임금대장하고 그런 내용을 제출하면 이런 도장 하나 딱 나와요. 찍혀서. 이것도 어디서 직접 가서 받으러 갈까요? 온라인에서 출력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